자, 오늘 중세구문법을 한 1시간 정도에 좀 압축적으로 하면서 좀 이해를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자세한 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EBS 수능 특강 문법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공지를 할 테니까 이제 원래 우리 학원에서 문법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은 5만 원 교재비 포함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시간 상관없이. 그래서 문제풀이나 이제 수특 언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고전 중세국어 문법의 첫 번째는 바로 제자 관리와 운용법을 이해하는 건데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봐봐. 우리가 제자 관리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종성은 세종대왕이 어떻게 만들지? 했는데 종성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왜냐하면 종성은 다시 쓰면 되는 거야. 뭐를? 초성은 이렇게. 이걸 뭐냐면 종성부용 초성이라 해. 야, 종성을 만들 필요는 없겠다. 왜? 초성을 다시 쓰면 되니까 이거야. 이게 제자 원리지. 그렇지? 종성은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왜? 만들 필요가 없다. 왜? 초성을 다시 쓰면 되니까. 근데 세종대왕이 종성은 만들 필요 없이 초성을 다시 쓰자라는 제자 원리를 밝혔어. 그런 다음에 실제로 쓰기 시작해본 거야. 운용을 해본 거지. 그렇지? 훈민정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뭘 알게 됐냐면 종성은 8개의 글자면 충분히 다 쓸 수 있겠네? 라고. 그러니까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거는 종성을 사용해 보니까 8개면 되더라 라는 운용법에 해당하는 거지. 8개의 종성만 만든 게 아니라 종성은 만들진 않았어. 왜? 초성을 다시 쓰면 되니까.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발음이 들리는 대로 적다 보니까 8개면 충분하더라 이렇게 된 거지. 있지? 그런데 8개로 쓰다가 나중에 7개면 충분한데 그게 이제 7종성법이죠. 7종성법.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이제 8종성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을 썼는데 7종성법에 가면 디귿이 없어지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됐단 말이야. 이때 원래 디귿 받침이었던 단어들이 시옷 받침으로 바뀐 경우가 많아. 그래서 추후에 시옷으로 굳어진 거야. 벗이라는 거예요. 벗, 친구. 친구가 원래는 디귿 받침이었는데 요때 시옷으로 바뀐 다음에 현대 국어에 와서 시옷으로 남은 거야. 이게 일반론적인 형태야. 일반론적인 형태. 알았지? 자, 그림을 그려야 돼. 세종대왕은 종성을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쓰라고 했는데 사용해보니 8개면 충분하더라는 거야. 왜? 우리가 그때는 시옷과 디귿을 발음을 다르게 했다는 거야. 받침을. 알았지? 발음에 다르게 했기 때문에 다르게 적다가 근데 이제 이거지. 세종대왕이 종성은 만들지 말고 초성을 다시 쓰면 돼 했는데 적다 보니까 치읓도 적었어. 그렇지? 치읓도 적었단 말이야. 치읓도 적었는데 점점 쓰다 보니까 치읓을 안 적게 돼. 그래서 8종성으로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치읓을 적은 게 없다 이런 게 아니야. 받침에 치읓도 나왔어. 알았지? 지읒도 나왔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안 나왔던 게 아니라 나온 것도 있어. 문헌에. 근데 8개면 충분하겠구나 라고 갔다가 7개면 충분하겠는데 로 갔는데 의사소통의 과정에 예를 들면 꽃을 전부 시옷으로 적으면 실제로 시으신 꽃이랑 치으신 꽃이랑 지으신 꽃이랑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생기니까 다시 초성에 쓰이는 자음들을 다 종성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다 쓰되 발음은 7개만 난다 이렇게 됐는데 그 발음은 디귿 발음에 가깝다라는 걸 알게 돼서 발음은 디귿이 된 거지. 현대에 와서는 자, 그리 그려졌지? 이제 그 다음에
초성을 만들 때는 상형 가획으로 만들었어. 그렇지? 상형 가획. 근데 상형 가획만으로는 초성을 다 못 만드니까 이체자라고 하는 세 개. 뭐냐면 예비음, 리을, 반치음 세 개를 만든 거야. 상형은 아설순치후 그냥 막 싸라 이렇게 요로 했잖아. 아설순치후 그냥 막 싸라. 그래서 아 어금니, 설혀, 순입술, 치이빨, 후 목구멍. 그래서 아설순치후 이게 이제 우리가 자음을 쌤이 예전에 문법할 때 방해음이라고 그랬잖아. 소리가 방해를 받는 것. 그렇지? 근데 방해음 중에 장해음과 비장해음이 있고 장해음은 울림소리가 아닌 것. 비장해음은 울림소리인 것. 울림소리는 혀의 양쪽 끝으로 바람이 이어져 나가거나 코로 바람이 나가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만 장애를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 아설순치후라고 하는 방해를 받는 곳의 모양을 본따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든 다음에 그냥 막 살아 만든 다음에 가획을 통해 가지고 총 17개의 자음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다음에 중성은 모음이지. 모음은 먼저 상형을 통해서 천지인 세 개를 만들고 아래와 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합성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 어, 오, 우, 야, 여, 요, 유 이렇게 만든 거야. 그지? 그러면 11개를 만든 거지. 천지인 세 개에다가 아, 4개, 4개잖아. 11개잖아. 모음 11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합쳐서 총 몇 글자를 만들었다고 한 거야? 28자를 맹가노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세종대왕이 내 일을 위하여 28자를 맹가노니 자음은 자음 17개 모음 11개 만든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운용할까라고 한 거지. 그걸 어떻게 운용할까가 운용법이야. 운용법.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잘 봐. 야, 자음 기억을 2개를 이용할 때는 옆으로 이용하자. 병서지. 맞지? 2개를 합쳐서 사용하는 거니까 합용. 맞지? 합용을 하는 건데 병서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같은 거는 각자 병서라고 하고 다른 자음을 옆으로 쓸 때는 합용병서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합쳐서 사용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쌍기역이라는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얘는 제자가 아니니까. 기역을 어떻게 운용할까지. 그 다음에 미음 다음에 이응을 자음을 붙여서 쓸 때는 연서 밑으로 내려 쓰자. 그래서 미음 순경은 비읍 순경은 피읍 순경을 만든 거야. 얘를 병서 옆으로 나란히 병. 얘는 연서 밑으로 내려 쓰는 거.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을 붙였을 때는 부서. 그래서 오란역의 붙였을 것. 오란역에 붙였으라. 이게 뭐냐면 가, 갸, 거, 겨지. 아랫역의 붙였어라는 고, 교, 구, 규지. 이해됐지?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 제자 원리가 있고 운용법이 있구나. 운용법에는 자음과 자음을 합쳐서 쓰는 운용이 있고 모음과 모음을 합쳐서 쓰는 운용이 있고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쓰는 운용이 있는 거야. 모음과 모음을 합쳤을 때 봐봐. 와 있지. 와는 합용이지. 왜? 모음에 와를 안 만들었어. 오와 아를 합쳐 쓴 거지. 그러니까 왜곧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왜곧. 실제로 왜곧이라고 읽었을 수도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이꽃이잖아. 오이꽃이잖아. 그러니까 왜라는 말이 사실은 반모음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문제에서는 반모음이 뒤에 주격, 조사, 제로 주격이 온다. 이렇게 나오거든? 선생님은 이걸 반모음이라는 거 어떻게 알지? 왜? 오이라고 읽었을 수 있다는 거지. 와라를 오와라로 읽었을 수 있는 거야. 써있기는 와라고 돼 있지만 중세국어에 와라는 모음이 없잖아. 오와만 있지. 그지? 근데 물론 쌍기역이 있잖아. 그럼 쌍기역 어떻게 발음했냐는 거야. 그냥 깡으로 된 소리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제 소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비읍, 시옷 같은 경우는 비읍도 발음하고 시읍도 발음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쌀을 찹쌀, 맵쌀 이렇게 할 때 비읍이 있는 거지. 접대 이런 거. 원리를 잘. 근데 생각해봐. 지금 중세국어에 문헌은 남아있지만 소리가 남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추정에 근거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자음도 만들고 모음도 만들었는데 실제 소리는 높낮이가 있었단 말이야 당시에. 그럼 높낮이를 어떻게 표현하지? 사성법. 그러니까 운용법이지. 그 사성법의 점을 방점이라고 하는 거지. 옆에 찍는 점이니까 방점. 그래서 사성법에 보면 상성, 거성, 평성, 평성, 입성 이게 다성법이잖아. 운용법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점이 두 개면 낮았다 높아지는 거. 점이 하나면 높은 거. 점이 없으면 낮은 거. 입성은 점으로 표시하지 않고 받침이 빨리 끝맺는 소리로 끝나는지만 보면 되는데 울림 소리만 길게 발음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울림 소리 리을 중에 리을은 울림 소리니까 길게 발음 나는데 중국어는 리을로 끝나는 애들이 빨리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할 때 불이 우리는 불인데 중국어는 불 이란 말이야. 불. 그러니까 부디스트라고 그러잖아. 붙다 그러잖아. 부처를 붙다.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데 그냥 붓이라고 한다. 디귿과 리을 소리의 중간으로 들렸나 봐. 그러니까 리을 뒤에 여린 이읒을 붙여서 리을을 빨리 끝맺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린 이읒 입성 표시라고 하는 거야. 여린 이읒 입성 표시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지? 그리고 중국 발음에 가깝게 적자. 그게 동국 정우식 표기지. 근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등소평이란 말이야. 등소평할 때 소라는 건 초성 시옷과 중성 오만 있는데 중국은 이원 체계여서 초성 더하기 중종성이란 말이야. 초성, 중성, 종성은 우리는 3원 체계인데 중국은 초성, 중종성이야. 그러니까 중국 발음은 항상 종성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항상 종성이 포함된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하려면 형식 종성 이응을 넣은 거지. 그래서 세종대왕이라고 쓰지 않고 생종댕왕 이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데 중국 발음을 들으면 샤오지 샤오 두 이음절로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덩샤오빙 이러잖아. 덩샤오빙 덩샤오 숑숑숑 숑으로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덩숑빙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등숑빙. 그래서 종성 형식 종성 이응을 넣은 거지. 이해됐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운용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디테일은 어차피 문법 책들 있잖아. 책들을 읽으면서 집어넣되 옷걸이가 있어야 걸리는 거야. 항상 공부는 옷걸이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옷걸이는 뭐냐면 체계야, 체계. 큰 그림. 내가 어떤 체계로 중세국어 문법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몇 번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들이지? 하고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은 당황하게 돼 있어. 이게 뭘 묻는지 몰라서. 내가 오늘도 화작하는 애들한테 그랬는데 니네 화작 동영상 봤니? 왜? 화작 동영상에 옷걸이를 만들어놔야 화작 문제를 그때 빨리 풀리는데 안 풀리는 건 이 문제가 이게 발표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문제니까 어떻게 풀어야지 이게 없는 거야. 읽고 그냥 답만 찾는 거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지? 그 다음 됐니? 지운다. 자, 표기와 의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표기와 의문 이렇게 이거였더라. 중세국어의 제자 원리와 운용법을 외우자. 그다음 표기와 의문을 외우자 이거지. 표기와 의문을. 자, 표기에는 일반적 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일반적 표기가 연철, 중철, 분철이 있다는 거야. 연서는 운용법이고 연철은 표기법이야. 그렇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원래는 순서는 연철되다가 중철되다가 분철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이어졌다가 두 번 적는 거듭 적다가 끊어 적기가 되었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나랑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달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달아 이렇게. 그렇지? 둥기게 달아 이렇게. 그렇지? 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달라 이렇게 되는 거지. 거듭 적게 되는 거지. 그렇지?
끊어적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냥 달라로 적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거듭적기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는 놈이 이렇게 적어, 놈이 이렇게 적었는데 놈미 이렇게 적었다가 지금은 놈이 이렇게 적은 거지. 근데 여기 이제 어디서 걸리냐면 얘가 르 불규칙 활용이었다는 거죠. 아, 르 불규칙 활용은 그렇지? 이어 적지 않고 끊어 적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왜냐면 중세에도 끊어 적은 이유는 르 불규칙 활용은 중세 끊어 적었구나. 분명히. 그럼 왜 끊어 적었을까? 왜 끊어 적었을까? 아마도 중세에 소리 들리는 대로 적었는데 예를 들면 르 불규칙 활용이 되지 않는 치르다 같은 경우는 아마 치러로 적었을 거라는 거야. 치러 이렇게. 치러 중세 국어에. 알았지? 그러니까 치러로 적었는데 얘는 왜 달아로 적었을까? 자, 잘 들어봐. 달아로 들렸을 것이다. 거지. 치러로 들렸을 거라는 거지. 치르다의 어감은 치러 이렇게 들렸는데 다르다의 어감은 달아 이렇게 들린 거야. 그래서 달아 이렇게 적은 거지. 그러면 왜 달아로 들렸을까? 달 뒤에 이응에 소리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얘는 끊어 적기를 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응의 음가가 실현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다. 근데 소리가 없잖아 지금. 다 추정이지. 학교 내신에 보면 그래서 있잖아. 끊어 적기가 된 예외 표현으로 얘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학교들은 끊어 적기가 아니다. 왜? 뒤에 이응에 뭐가 있었다? 소리가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어 적기를 할 수 없었던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어쨌든 중세 초기에는 소리 들리는 대로 적다 보니까 무슨 적기? 연철 이어 적기 하다가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로 가는 과정에 거듭 적기 형태가 나타나다가 나중에 끊어 적기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거를 알아둬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방점 표기 같은 경우에 사라졌죠. 사라졌고, 그렇지? 상성이 있잖아. 상성이 사라진 게 상성 사라졌는데 상성의 장음만 남았다. 원래 상성은 소리의 길이가 길단 말이야. 소리의 길이만 남았다. 이렇게 하는 뜻이. 그렇지? 알아둬라. 그 다음에 초성의 초성 표기에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 중세 국어에. 그렇지? 근데 어두자음군에 시읒 계열하고 비읍 계열이 있고 물론 비읍 시읒 계열도 있는데 현재는 이제 추정이야. 얘는 된소리 부호였을 것으로 보고 얘만 실제로 어두자음군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비읍은 실제 발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초성에 이응이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아까 달아의 이응이 자음 이응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달아의 이응이 자음 이응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자,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나가면 이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규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잘 이해봐. 음절 구조 규칙과 음절 배열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 알았지? 논문이 있어. 이것은 뭐냐면 음절 구조 규칙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의 음절은 구조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돼 있는데 중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초성과 종성은 0 또는 1이 올 수 있는 거야. 초성과 종성은 0 또는 1이 올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잘 봐. 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니? 얘는 뭐냐면 음절 구조 규칙이라는 거예요. 음절 구조 규칙.
됐어?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이 몇 개만 올 수 있어? 하나만. 근데 닭은, 리을, 기역은 자음이 몇 개 온 거야? 2개 온 거잖니? 그러니까 대표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에 자음군 단순화를 음절 구조 규칙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야. 이 음절 구조 규칙에 따른 뭐가 오냐면 초성의 자리에 이응은 못 온다. 따라서 현대국어에 오는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는 이응이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근데 예를 들면 잘 봐. 제 발음 어떻게 되니? 국이지, 국. 그치? 발음 국이잖아. 근데 이 국이 뒤에 뭐가 오면 물이 오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발음되지? 궁이 되잖니? 이게 음절 배열 규칙이라는 거야. 어떤 음절이 어떤 배열을 이룰 때 소리가 변하는 현상. 이걸 음절 배열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요거를 잘 이해해둬야 돼. 왜냐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수 있는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알아두라는 거야. 음절 구조 규칙, 음절 배열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면 헷갈리지 말고 음절 구조 규칙과 음절 배열 규칙이 있구나. 음절 배열 규칙은 뭐가 그 다음에 뭐가 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개음화도 잘 생각해봐. 구개음화라는 건 디귿이나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가 올 때 또는 반목 이가 올 때 지읒이나 치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음절 배열 규칙이지. 근데 이 음절 배열의 규칙에서 중요한 점은 뭐야?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만 일어난다는 거야. 따라서 어디 할 때 디귿 다음에 이가 왔다고 해서 어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 배열상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이어 같은 경우는 곧 다음에 이어가 왔는데 이어가 실질 형태소잖아. 실질 형태소가 오면 배열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곧이어가 되는 거죠. 가치 같은 경우는 이가 접사니까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고 형식 형태소니까 티읕이 치읕이 돼서 가치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딱 시험을 딱 갔는데 갑자기 보기에서 음절 구조 규칙, 음절 배열 규칙 나왔는데 당황하지 말고, 맞지? 그 원리를 잘 이해해둬야 돼. 그래서 초성에 이응이 올 수 있었다 알아둬라. 맞죠? 종성부용 이거 초성 종성 표기는 아까 했던 8종성에서 7종성 가족용으로 갔다. 알아두면 되지. 그렇지? 그리고 동국정우식 표기가 있었다. 중국 발음에 가깝게 적는 표기법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음운에서 모음조화인데 모음조화는 사실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이해해야 되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양성모음은 음성모음은 의야. 중성모음이 이거든. 근데 중성모음 이는 음성모음과 어우러졌어. 알았지? 양성모음은 아가 있고 음성짝은 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야의 반대짝은 여겠지, 그지? 오의 반대짝은 우고 요의 반대짝은 유가 되겠지, 이렇게. 합영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와의 반대짝은 워지. 그러니까 이런 짝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이런 짝. 왜 얘는 음성이고 얘는 양성이니까. 그지? 이런 짝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이런 짝은. 그치? 이해됐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알아봐. 그래서 이걸 모음조화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구갱만은 17세기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둬야 되잖아. 그지? 이 17세기에 일어난 이후에 일어나는 거 뭐냐면 사실은 한 형태손의 구개음화야. 그래서 같은 형태소 안에 디귿, 티읕 뒤에 이나 반모음 이가 온 것들은 다 지읒, 치읒으로 바뀌었어. 다 지읒, 치읒으로. 그래서 니온기, 지온기, 중국 이렇게 변한 거야. 그렇지? 어디하야, 어찌하야 이렇게 변해. 어디, 디, 지 이렇게 된 거야. 어디 그랬는데 이렇게
어디야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디귿이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데 된소리 표기니까 이렇게 되자니 디귿디이가 찌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한 형태소네. 자, 17세기 이후에 17세기가 임진왜란이고 임진왜란을 겪은 뒤에 치음이었던 지읒이 국외음으로 변해. 그 다음에 한 형태소 내에 디귿, 티읕 뒤에 이 반모미가 오면 전부 지읒, 치읒으로 바뀐 거야. 이게 국외음화야. 그렇지? 음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의 국외음화는 뭐냐? 지금의 국외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올 때만 그렇지?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그럼 지금 이거는 지금 보면 한 형태소 내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지 현대에서. 그럼 얘가 중세국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났어야 되지. 그지? 그럼 왜 중세국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중세국어에서는 이거였으니까. 즉 디귿 다음에 이나 반모미가 온 게 아니라 의가 왔단 말이야. 디귿 다음에 의가 오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현대로 오면서 어디가 의 탈락을 겪어서 어디가 된 것뿐이지. 따라서 지금 어디로 나온 거지. 그렇지? 이렇게 이해해도 돼. 원리를 잘 이해해.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 위에 암기를 쌓아야 문제를 풀 때 풀 수가 있게 된다. 그림을 그려놔야 돼. 그렇지? 그림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원순모음화라는 거야. 원순모음화라는 거 뭐냐면 물, 드, 프로 되어 있던 단어들이 원순모음화를 겪으면서 무, 부, 푸가 되었는데 대표적인 게 물불풀이고 물불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의 모음이 원순 모음인 우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외우면 안 되고 원순 모음이 이 수능 뒤에 입술 소리라고 그러거든. 입술 소리 다음에 오는 의 모음이 우 모음으로 변했을 때 오나 우로 변하는 것도 원래 원순 모음화라고 한다라는 걸 이해되는 게 필요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전설모음화라는 건 뭐냐면 전설모음화라는 건 의모음이 전설모음인 이로 변하는 것을 전설모음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참이었는데 침이 되고 나중에 침이 되는 거지. 그렇지? 전설모음화라고 한다. 자, 의문에서는 요 네 개를 알아두면 되겠다. 이제 여기가 중요하지. 사실은 여기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 쌤이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그렇지?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지울게. 쌤이 원래 이거를 다 공개로 해놨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학원 회의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야.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주 시청자가 35세부터 55세가 70%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학생들 보라고 올려놓은 건데 어른들이 보고 있는데 이걸 꼭 공개해야 되냐. 그래서 그냥 학생들은 링크 해가지고 걔 지금 뭐 했냐면 링크를 전부 엑셀 작업을 했어 지금. 그래서 내가 그 링크 엑셀 작업한 걸 전부 긁어다가 밴드에서 올려놓을게. 근데 내가 그 목록을 보고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전부 목록은 따로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그냥 밴드에다 올려놓고 밴드에서 니네가 필요한 거 들을 수 있도록 문법이면 문법, 뭐 문학이면 문학 이렇게 현대시는 현대시대로 고전시는 고전시대로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볼 수 있게끔 다 목록을 그냥 스캔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봐. 그렇지? 왜 막아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 막아놨던다. 뭐 지식이 내게 어딨어. 선생님이 그 문법 쪼개기 하는 그런 방식은 되게 독특하게 내가 만든 거긴 한데 나머지 뭐 다 엉거드는 거지. 자 가보자. 어미부터 중요하다. 자 높임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 선어말하고 객체 높임 선어말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현대 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라졌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심플하게 가르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시 더하기 자음이고 샤 더하기 모음이다. 이런데 모음이 주로 뭐 되어 있다? 생략되어 있어서 자음 앞에 온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거지. 그래서 올마 샴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올마 샴도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된다? 아 이게 올마 샤암 도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가 암이냐 또는 옴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암이면 명사 파생 전미사니까 명사인 거고 옴이면 명사형 전성어미니까 용어인 거지. 그러면 옴일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여기가. 응? 암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문법적으로 그림이 다 그려져야만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명사형 전성어미는 옴, 긴데 명사 파생 전미사는 암, 에, 이, 의가 있단 말이야. 암, 에, 의가 있단 말이야. 여기 내가 써놨잖아. 알아둬야 된다. 그치? 이해됐지?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자, 했어. 자, 우리 진짜 잘해야 돼. 2등급 안에 다 나와야 돼. 알았지? 9월에는. 바로 진짜 죽는 거야. 알았지? 우리 다 같이 죽어야 돼. 알았지?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기체로빙은 삽 있단 말이야. 삽. 그렇지? 삽 있단 말이야. 이 삽 앞에는 안울림 소리 자음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잡이 있단 말이야. 잡. 자음은 모음 뒤에 오거나 울림 소리 자음 뒤에 오면 잡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잡이 있다. 그렇지? 잡이 있단 말이야. 얘는 앞에 뭐가 왔을 때 디귿이 오면 잡이 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삽, 잡, 잡이 있구나. 삽, 잡, 잡. 자음된 삽, 모음된 잡. 그 다음은 잡이 있다. 디귿 자음이.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중세국어에서 디귿 대신 시옷이 올 때가 있으니까 디귿과 시옷이지. 근데 지읒이 올 때도 있어. 근데 지읒은 원래는 디귿으로 적었어야 되는 거지. 디귿이나 시옷으로. 이해는 해나 알았지? 내가 여기 디귿으로 써놨지만 안 하는 줄 알아. 알았지? 울림 자음들이 얘지. 근데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삽 뒤에 모음이 오거나 이응 소리가 오면 그러면 사, 비읍, 순경음이 된다는 거지. 이 사, 비읍, 순경음은 사, 오가 될 가능성이 크지. 왜냐하면 사가 양성모음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받자온 것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받자온 것이라 라고 나올 때 현대국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왜냐면 디귿이 리을로 변하니까. 그치? 왜냐면 서술격 조사 이다가 리을로 변하는 이라로 변한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잘 봐. 받은 것이라의 은은 여기 지금 받이라는 게 있잖아. 은이라고 하는 것은 예인 거지 지금. 그럼 요 사이에 자오가 있다는 거지 지금. 자, 이 자오라는 건 원래 자비읍 순경음이었다는 거고 자비읍 순경은 자비였다는 거지.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그럼 얘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자음 디귿 뒤에 잡이 자오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삽, 잡, 잡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삽, 잡, 잡 뒤에 모음이 오면
비읍 순경음이 되었다가 오로 변화하니 사오, 자오, 자오도 있다는 거지. 알았지? 사오, 자오, 자오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현대국어의 번역을 된 걸 보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 순간 안 풀릴 수 있어. 알았지? 더 중요한 건 이거지. 틀리면 더네. 아무것도 안 먹는데 집에.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진짜 매너가 없어요. 정말 슬프게도 이게 잘 안 갖춰져. 왜냐면 내가 천안 출신이야. 아니, 선생님이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 제일 깜짝 놀랐을 때가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대동보소를 봤을 때야. 우리 큰아버지 집에. 큰아버지 집에 나 그냥 옛날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 큰아버지 집을 갔는데 놀랍게도 한쪽에 책이 쫙 꽂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책이야? 근데 봤더니 족보야, 족보. 족보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수능 안시에 종갓집이었던 거야. 수능 안시에 제일 장남을 쭉 따라오면 우리 큰아버지였던 거야. 나 전혀 몰랐어. 우리 집이 그런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돼? 그렇게 뭐 저기 뭐지 조선 후기에 샀나보다. 그 생각했다고 돈 주고 샀나보다. 이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놀란 거는 대학 때 큰아버지 따라 선산이 7개의 산을 돌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원래. 근데 7개의 산을 돌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보니까 그 대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이야. 막 써있는 것들이 뭐 무슨 때 뭘 했고 아들이 뭘 해서 뭐가 받았고 이렇게 써있는 거야. 이게 진짜였어? 이렇게 생각이 진짜였어? 그러고 보니까 수능 안씨가 세조 때 단종 보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멸문지하를 입고 장남집들이 전부 수능 지역으로 온 거야. 수능 경상도 수능에 가까운 그 예천으로 온 거야. 예천 산골짜기. 그래서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진짜였던 거야. 진작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천박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인 걸.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아무렇게나 막 살았지. 맨날 나무 숲고 맨날 파고 막 맨날 그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더 충격받은 건 대학교 4학년 때 족보를 꺼내봤어. 막 꺼내봤더니 한문으로 썼어 실제. 빛이 반했어. 막 낡아져 떨어졌어. 누가 그때만 났어. 그러다 우리 때 맨 마지막 딱 봤더니 우리 큰아버지가 적어놨어. 우리 이름을 볼펜으로. 볼펜으로 적었어. 너무 경이 떨어져. 그 앞에 막 그 앞에 있는 글씨랑 삐뚤빼뚤해. 삐뚤빼뚤해. 나 진짜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수능한 씨 종갓집이 망했습니다. 손아람 씨 정말 여기 있습니다. 손아람 씨 종갓집에 저는 차남이고요. 차남의 차남이니까 저는 이제 멀어졌고 큰아버지네 큰 형님이 계신데 난 몰랐어. 그 형님은 교회 다니고 막 제사 지내는 걸 싫어하는 형님이었거든. 이번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엄마한테 그랬지. 우리 그 아버지 산소에 있는 땅 달라르자 산. 그랬더니 그 형님이 절대 안 된다. 문중산이기 때문에 문중재산은 문중거다. 못을 박더라. 그래서 하나도 못 가지게 생겼어. 아쉽게. 가지면 제가 그걸로 잘 꾸며보려고 했는데 안 준대요. 대신 이제 거기 땅은 우리 가족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아버지 거 그 파서 화장해갖고 바다에 뿌리자. 내가 반대죠.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슬픈데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서 보러 가고 싶은데 바닷가 어디 아무데나 가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다. 내 후손에 가서 아무도 찾지 않으면 없애도 되지만 난 갈 거다. 1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든 언제 필요할지 모르잖아.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절대 안 된다. 우리 엄마는 궁금한 거야. 나한테 물어봐. 왜? 너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 형한테 물어보지. 근데 너가 형을 설득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너를 설득해야만 되는데 너의 생각이 궁금하다서 내가 나는 묻을 거라고 어머니를 화장해서 함에 요만한 통에 담아서 묻을 거다. 근데 이제 아버지도 화장해서 같이 할지 엄마만 그렇게 할지는 고민이다. 그런 거야. 자 이제 중요한 거 잘 봐. 선생님은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 자 중세가 나오잖아. 그다음에 현대가 나올 것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서술어를 찾아. 그렇지? 서술어는 동그라미 비금 동그라미 세모 비금이잖아. 그렇지? 그런 다음에 요거에 대한 주어와 요거에 대한 부사어를 찾아. 대부분 부사어 아니면 목적어인데 중세는 목적어도 많이 나와. 현대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얘에 해당하는 게 주체 높임이고 얘에 해당하는 게 객체 높임인 거죠. 결국은 얘만 알아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얘를 알아야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걸 할 줄 알아야 풀리는 거야. 항상 중세국어 문법 문제를 풀 때 높임이 나오면 현대국어에 해당하는 것과 현대국어의 모습이 중세국어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풀어라. 그냥 답이 3번, 답이 2번 이렇게 하지 말고 요 말이 중세는 요렇게 쓰이는구나. 요 말이 중세는 요렇게 쓰이는구나. 요게 이거구나.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차곡차곡 내 옷걸이에 옷이 걸려. 그래서 그 옷걸이에 다양한 옷이 걸려 있어야 적응이 빨라지는 거야. 근데 개별적으로 그냥 문제 답만 맞추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많거든? 그럼 그건 지식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의 우물에 넣어놓은 내 물을 갖다 퍼서 버리는 거야. 계속 고갈되는 거지. 우물에 물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 공부는. 우물에 물을 채워 넣는다는 건 내가 채울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 다양한 변화를 집어넣는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정말 중요하다. 정말. 알았지? 꼭 기억해놔. 모든 문제에 현대에서의 주체와 객체를 다 찾고 높임 표현을 본 다음 그 표현이 중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놔. 그러면 중세의 주어가 생략됐을 수도 있고 부사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높임의 대상이 되는 애는 끼라고 나오는구나. 부사격 조사가 이렇게 가라고. 부모께 받자은 것이라 그랬을 때 부모께 주어가 아니라고. 왜? 내가 부모에게 받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사어지. 그럼 부사격 조사가 이렇게 쓰였거든. 이렇게 가야 점점 공부를 하나를 하더라도 점점 지식이 늘어나는데 그냥 문제만 풀어. 답이 몇 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나? 자, 명사형 전성어미. 요 세 개를 좀 같이 알아둬라. 기, 에, 의, 이. 그렇지? 에, 의, 이. 자, 이제 얘가 관형격 조사 에, 의, 시옷, 이. 네 개가 있잖아. 관형격 조사 에, 의, 시옷, 이. 그지? 그럼 여기가 이제 보면 얘가 있고 얘가 있다는 거지 지금.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있단 말이야. 부사격 조사. 에, 의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얘가 또 있는 거지 지금. 부사격 조사. 맞지? 그럼 잘 봐. 명사형 전소미는
양성 뒤에 음이 오고 음성 뒤에 음이 오는 거야. 그렇지? 얘가 이제 특수한 어떤 체언의 기가 오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현대국어면 달리기라는 말이 있지. 이 달리기의 기는 접사지. 그렇지? 근데 예를 들면 놀기 싫어. 놀기가 아니까 놀기는 어미지 지금 요 기는. 달리기를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됐니? 달리기의 기가 접사라고. 달리기라는 이름이 있어. 그렇지? 예, 예를 들면 어미의 기도 있어. 그렇지? 뭐 줄다리기. 그래봐. 기 접사야. 왜? 이름이 된 거니까. 그렇지? 이해됐지? 이름이 된 것도 있다고 아닌 것도 있고. 알았지? 현대국어에도 기가 접사가 있다고. 그렇지? 이어달리기를 했다. 이랬어. 이어달리기. 이어달리다. 아니라고. 이어달리기라는 이름이 있는 거야. 알았지? 이름이 된 거야 걔는. 그럼 접사가 있다고. 이해됐지? 근데 이제 잘 봐. 옴음인데 현대국어의 어미는 암음이지. 미음음이니까 미음음 이렇게 되는 거지. 기. 이게 현대국어의 어미인 거지. 그럼 이 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국어, 중세국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봐. 꿈을 꿈 이렇게. 그럼 얘는 요렇게 되는 거잖아. 미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앞에 있는 꿈은 뭐고? 접사고 뒤에 있는 꿈은 뭐야? 어미니까. 그렇지? 근데 명사형 전사어미는 옴이나 um이 오니까 꾸에다가 um이 맞겠지. 이렇게 맞겠지. 그지? 얘는 꾸에다가 음이 왔겠지. 이렇게. 됐니? 왜냐면 지금 여기는 전미사는 얘니까.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미음과 음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중세국어에서는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전에 써줬지만 이렇게 써있다고. 여름이 여름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미안. 반대로 썼네. 여름이 여름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열다에 음이 붙고 이가 붙은 거잖아. 그지? 주격조사 1번. 그지? 얘는 지금 열다에 음이 붙은 거잖니?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전미사고 얘는 어미구나 이렇게 되잖아. 그지? 열은 어간일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현대국어에는 열다에 접사 뭐가 붙냐면 매가 붙는단 말이야. 주격조사는 가가 오지. 그치? 모음 뒤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열다에 미음이 붙어야 되지. 열매가 영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옴, 암, 이 관계를 알아둬라. 됐니? 근데 명사파생 전미사에 에의도 있다는 거야. 에의. 이거 이제 설명해 볼게. 잘 봐. 지운다. 썼지? 이게 있단 말이야. 이였겠지? 그러면 얘는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돼 있잖아.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뭐를 열 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잖아, 그지? 얘도 지금 요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무슨 파생? 부사 파생 전미사라는 거지, 맞지? 근데 얘는 지금 무슨 파생이야? 명사 파생 전미사라는 거지. 그렇지 않니? 먹다 이 붙어서 먹이가 이러면 명사 파생 전미사 이지. 높다 이 붙어서 높이가 높다 명사 파생 전미사란 말이야. 근데 중세국어에 보면 높이를 높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세국어에 의가 명사 파생 전미사가 있었다는 거죠. 얘는 그러면 어디 뒤에 와? 양성 뒤에. 얘는 음성 뒤에. 그러면 우의, 우희의 이렇게 썼다고. 왜? 모음이 음성이니까 음성이 온 거지. 위란, 위의, 위희, 위의 명사야. 명사 파생 전미사 붙은 거지. 그런데 관역격 조사에도 의가 있잖아. 근데 얘는 보니까 높다에 붙은 애니까 조사가 아니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자, 줄게. 잘 들어. 중요하다. 부사 파생 전미사는 중세국어 2고 현대에 오면 얘네들이 현대에 오면 이가 된다는 거야. 이. 그렇지? 의 이가 현대국어에는 이가 되는 거지. 형태가. 근데 관역격조사와 의는 앞에 반드시 무슨 명사야 돼? 유적 명사 뒤에 의지. 높다는 용언이니까 명사가 아니잖아. 근데 유적 명사와 양성 모음이면 유적 명사 음성 모음인 의지. 그럼 시옷은 어디 온다 그랬지, 선생님이? 무적 명사 아니면 뭐라고? 높임 체언에서 온다 그랬잖아. 그렇지? 이는 특수 체언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니네 설명할 때 그런 거지. GV라고 나오면 봐봐. 자, 얘는 아까 우리가 했던 이어 적기잖아. 그럼 얘를 끊어서 표현하면 집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문법 하는 데를 생각해보면 집이 체언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명사 파생 전미사 붙을 수가 없지. 명사인데 이미. 그럼 얘가 조사여야 되는데 이렇게, 그지? 앞에가 무슨 명사니까? 무적 명사니까 관역격 조사이면 시옷이었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무슨 격 조사다? 부사격 조사인데 이게 유평에 나온 거지 지금. 그래서 부사격 조사에 의가 있다는 거지 여기. 관역격 조사에 의가 있다는 거지, 그지? 명사 파생 전미사에 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선생님이 수업 때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는데 나온 거지. 여기서.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양성모음 뒤에 애가 오고 도착점. 그렇지? 얘는 음성모음 뒤에 애가 오고 얘는 이모음이나 반모음이 뒤에 얘가 오는 거지. 예. 서울 이렇게 했죠. 서울 이렇게. 집 이렇게 했겠지. 지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모음 뒤에는. 여기는 양성모음 뒤에. 그렇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여기까지 다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어미, 접사, 조사 정말 중요하다. 어미, 접사, 조사 세 개를 같이 머릿속에 그려놔. 그래서 어미는 높임 선어머럼이랑 명사형 전서어미. 그렇지? 접사는 명사 파생 전미사하고 부사 파생 전미사. 알았지? 조사는 주격 조사랑 서술격 조사는 형태가 같고, 알았지? 목적격 조사 있고, 관형격 조사 있고, 부사격 조사 있다 이렇게 말이지. 물론 혹격 조사도 있어. 하 같은 높임 혹격 조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한 번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지? 기억해둬라. 그래서 주격조사는 예를 들면 이렇게 외우는 거지. 주격조사는 3개잖아요. 그지? 어떻게 했어? 제로 주격 이렇게 외우고, 그지? 얘는 자음 뒤에, 얘는 모음 뒤에, 얘는 이 몸이나 반몸이 뒤에 온다 이렇게 외우지. 서주격조사는 뒤에 라가 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라가 이라 그렇지? 3개 1, 2, 3번. 그 다음 이제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다. 그러면 알, 을, 랄, 를,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자음, 양성 뒤에, 자음, 음성 뒤에, 모음, 양성 뒤에, 모음, 음성 뒤에 특수체형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부사격 조사 뭐라고? 의, 시옷, 이 이렇게 하는 거지. 부사격 조사는 이에, 의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폭격 조사는 여인데 하가 있다. 높임 목격 조사. 자, 이 높임 목격 조사에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 도라 이랬어. 단하 이렇게 했어. 근데 돌 히읗이 체언이니까 얘는 아니까 돌 이렇게 되는 거고, 달은 달이니까 달리미시여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 달리미시여. 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둬라. 아만 조사일 수도 있고 하가 조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중요하다. 이걸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지금 몇 시야? 12시 5분이야? 네, 거의 끝났어. 한 12시 끝나갔는데. 자, 의문 형식 가보자. 여기까지 왔네요, 드디어. 이 부분은 이렇게 4개를 알아야 돼. 아형, 오형, 니은, 다형, 의문, 보조사. 그렇지?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얘기냐면 아가 있으면 아가 없으면 아를 채운다. 아가 있으면 오를 쓴다. 2인칭 주어가 오면 니은다가 온다. 이렇게 된다. 체언 뒤에는 높임 보조사가 온다. 이렇게. 그럼 아가 뭐냐? 의문사가 없을 때 이렇게. 의문사가 있을 때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근데 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의문사가 있으면 설명 의문문이 되고 의문사가 없으면 판정 의문문이 되니까 사실은 결론은 판정 의문문은 A형, 설명 의문문은 O형인 거지. 근데 이때 주어가 2인칭 주어가 나타나면 니은다형으로 바뀐다. 체언 뒤에는 뭐라고? 보조사라고.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중세 표현이지 않니? 그지? 그럼 현대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잘 봐. 종인이야. 지금 이게 종인이야 이거지. 그지? 그러면 아형을 썼다는 거는 아가 없어야 되잖아. 아가 없어야 되니까 판정 의문문인 거지. 종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가 썼다는 건 설명 의문문이잖아.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어떤 종이니? 이런 거지. 누구 종이니? 야, 너 종이야?
근데 너 종이야? 그럼 니은대를 써야 되는데 종가? 이랬다고. 종가? 종고? 이랬단 말이야. 종고? 어떤 종고? 누구 종고? 이랬단 말이야. 누구의 종이냐? 이런 뜻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판정 의문문에 사용되는 어미 아형을 썼다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 보조사니까. 왜? 종이 체언이잖아. 용언이 아니라는 거야. 종가, 종고의 아오는 보조사다. 의문 보조사. 근데 그걸 의문형 어미라면 애들 와장창 틀릴 거라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봐봐. 이걸 의문의 형식을 할 때 아형, 오형, 니은다형, 보조사까지 4개를 써놔야 보조사를 골라낸다는 거야. 보조사를. 보조사는 뭔데? 뭐 뒤에 오면? 체언 뒤에 오면. 체언 뒤에 오면 뭐 어떻게 하는데? 현대어를 보라고. 현대어를. 현대어가 체언이야. 그러면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게 이거잖아. 누구잖아. 누구. 현대어가 뭐야? 누구니잖아. 그지? 그 현대어는 누구니잖아. 그지? 왜냐면 인이거든. 인이. 서술격조사라고. 서술격조사에 이다에 니가 붙은 거야. 누구 인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구와 고가 가, 고, 구 이게 뭐야? O형의 음성이 구야. A형의 음성은 거고. 알았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누가 음성이잖아. 의문 보조사 뭐가 온 거야? 구가 온 거지. 그래서 누구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몸조화가 깨지면서 부산 사람들은 가 누구 이런단 말이야. 가 누구 누구니 이런 뜻이지. 누구가 누구 고가 의문 보조사다. 알아둬라. 자, 의문형 그렇지. 의문형 아형 오형 니은다형 보조사 이렇게 외우라고. 아형 오형 니은다형 보조사. 아형은 아가 없을 때 의문사가 없을 때 판정 의문. 오형은 아가 있을 때. 그렇지? 아 있으니까 아 쓰지 말고 못 쓰는 거지. 그렇지?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사가 있다는 건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의문사가 있는데 아형을 썼어. 그럼 판정을 보는 거지. 어디 가? 이럴 때 아니 이렇게. 어디 가? 아니 판정을 봅니다. 그러니까 의문사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정이냐 설명이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 2인칭 주어 내 어디 가난다? 그런다고 내 어디 가난다?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되겠지. 내 어디 가난 너 어디 가니? 가니 가다에 니 붙었잖아. 이때 니는 뭐야? 어미지. 종이 니? 이니는 서술격 조사지. 다르다.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지? 자, 맞추면 된다. 자, 마지막 이제 불규칙 활용입니다. 불규칙 활용.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우리 12시에 끝내기로 생각하니 12시야. 끝나는 시간이. 그렇지? 12시 15분에 끝나면 12시. 12시 20분에 끝나면 12시야. 내일도 다음 주에도 그렇게 끝내줄게. 다음 주에도. 자, 불규칙 활용인데 사실은 불규칙 활용은 최근에 나왔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알아둬야겠다라는 거. 그렇지? 3개만 합니다. 르불규칙, 비읍불규칙, 시옷불규칙. 르불규칙은 사실 끊어적기가 아닐 수 있어. 비읍불규칙은 그렇지? 시옷불규칙은 이거를 잘 기억해둬라. 이 3개를. 르불규칙은 끊어적기 후 거듭적기. 알았지? 비읍불규칙은 비읍 순경 후 오우. 시옷불규칙은 반치음 후 탈락이지. 그러면 이런 거지. 잘 봐. 예를 들어서 지어야 지어. 그럼 얘가 기본이 뭐지? 짓다잖아. 짓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가 길러야. 기본이 기르다잖아.
그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가 도화야. 도화. 기본이 뭐니? 돕다지. 여기 들어가는 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야, 이게 7어야, 7어. 기본이 뭐지? 치르다지. 그럼 여기 들어가면 7어지. 그렇지. 7어가 안 된다는 거지. 자, 웃어야, 웃어. 기본이 뭐니? 웃다지. 그럼 여기 들어가면 뭐야? 웃어지. 이렇게. 이해했어? 자, 여기가 굽어야, 굽어. 알았지? 기본이 굽다. 여기 들어가면 뭐야? 굽어지, 굽어. 왜? 비읍승경 됐으면 구어가 됐을 테니까. 언더스탠드? 자,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면 돼. 아, 지금 안진우가 뭘 하고 있구나 라는 말. 자, 오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평소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 믿음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마지막 수업을 아니고 이제 레슨들이 마지막 수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3주 정도 쉬는데 사실 니네는 바쁘지. 왜냐하면 내신들 그리고 스님이 내신 전날 직보를 해주려고 그러거든. 직보를 해주려고 그래. 전부 다. 그렇지.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문제 뽑아준다는 걸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문학하고 문법은 직보 가능할 것 같고 독서는 직보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안 해도 되고 문학하고 문법이 시험인 학교들 중에 직보를 날짜를 잡으면 와서 전날 선생님이 문제 막 뽑아주고 질문 받아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알았니 얘들아? 그리고 7월 9일 다음에 있는 16일부터는 8시 40분이니까 8시 반까지 오면 되니까 8시 반에 오면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모의고사를 풀고 거기에 대한 해설 설명을 하고 EBS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베스트에 있는 작품들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와서 자기가 그 주에 본 시험지를 들고 와서 수행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점을 좀 고쳐보자 다음번에.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의고사 또 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요한 작품을 설명하고 그 주 월수에 와서 컨설팅을 하고. 이해되니? 자, 그래서 무조건 9평에는 2등급 이내에 들어오도록 하자.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